자, 우리 문제통에서 먼저 한번 중심 소재 잡아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통에서 우리 뭐 잡을 수 있니? 누벨바그 영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모든 선택 지문에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쵸? 이게 아마 중심 소재일 거예요. 해당 글은 누벨바그 영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영화는 아는데 누벨바그라고 하는 말로써 꾸며주고 있어요. 누벨바그 영화는 뭘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잡아봐야겠죠. 그쵸? 그 누벨바그 영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문제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는데요. 선택 지문들 보니까 다 니은과 기억의 차이점 물어보고 있어요. 왜냐면 니은과 달리 기억은 기억보다 니은이, 그럼 이거 기억보다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둘 간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가끔 보고 그 둘 간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을까, 이걸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기억과 니은의 미주친, 기호화시킨 개념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되겠다. 3번 문제는 디귿과 관련한 장 루이크 고다르 감독의 영화 제작 태도.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누벨바그 영화라고 하는 게 중심 소재였기 때문에 이 감독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벨바그 영화라고 하는 것을 제작했던 아마 감독일 것 같아요. 그죠? 디귿과 관련해서, 그래서 뭐 새로운 시청각적 스타일, 배우들의 실제 삶의 모습을 촬영, 다양한 편집 기법, 이렇게 해서 이 감독만의 어떤 영화 제작 태도, 영화 제작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4번 문제는 보기 박스에 나와 있고, 역시 장 루이크 고다르 감독의 대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벨바그 영화라고 하는 게 중심 소재인데, 그 중심 소재인 누벨바그 영화라고 하는 것을 이 장 루이크 고다르라고 하는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설명을 할 것 같긴 해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좀 추론을 해보자면.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보기 박스고, 윗글에서 누벨바그 영화가 갖는 의미를 소문자 A와 같이 설명한 이유를 보기를 고려해서 보기 박스는 작가주의 영화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선택 지문도 다 누벨바그 영화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 글은 이제 누벨바그 영화라고 하는 게 중심 소재가 될 것이며, 그리고 답지에서 나와 있듯이 이 답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내가 제목을 구성을 한 건데, 누벨바그 영화 운동이라고 하는 글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누벨바그 영화 운동이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문단 볼게요. 1문단은 우리한테 중심 소재 제기해주는 부분이죠. 1930년대 프랑스 영화의 황금기를 구현한 영화들은 시적 리얼리즘 영화들이었다. 뭐 나왔어? 일단 뭐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시적 리얼리즘 영화. 그리고 이게 기억으로 기호화되고 있네요. 기억과 니은 비교 대조하기로 했었어요. 그쵸? 자, 일단 1930년대라고 하는 시기, 그 시기에 프랑스 영화의 황금기를 구현한 영화가 시적 리얼리즘 영화. 자, 시적 리얼리즘 영화는 통속적인 문학 작품을 각색하여 만든 영화로 전쟁 전 유럽의 우울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주인공의 몰락으로 귀결되는 비관적인 분위기의 내러티브를 보여주었다. 시적 리얼리즘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그 다음 문장은 그것에 대해서 상수라고 부연하고 있어요. 그쵸? 뭘 보여주고 있다? 비관적인 분위기의 내러티브를 보여주었다.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게, 그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이 이러한 비관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것이 주인공의 몰락으로서, 그 영화의 내용, 영화의 주인공이 있을 텐데 그 주인공이 결국 몰락하게 되는. 자, 이게 전쟁 전 유럽의 우울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그러니까 영화의 내용이, 영화의 주인공이 결국 몰락하게 되는 결말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비관적인 분위기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보여준 영화 장르가 시적 리얼리즘 영화인데, 그러한 내용, 그러한 내러티브를 보여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당대 유럽의 전쟁 전 형성된 이러한 분위기, 그러니까 그 유럽, 아까 프랑스 영화였었죠. 그쵸? 이 장르는 프랑스 영화였어요. 그때 당시에 유럽에는 저런 우울한 분위기가 이미 깔려 있다는 거지,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런 시적 리얼리즘 영화가 당대 유행하고 어떤 황금기를 이끌었던 그런 시적 리얼리즘 영화가 그렇게 성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당대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와 맞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영화사가 영화 회사죠. 많은 제작비를 동원하여 인기 있는 연극 배우를 출연시켰고 인공적이고 화려한 실내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을 중시했다. 이것도 역시 뭐의 특징이에요?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시적 리얼리즘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시적 리얼리즘 영화, 인기 있는 배우 출연, 인공적이고 화려한 실내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 이거 실내, 인공적, 이런 화려한 이런 표현들 다 반대 표현 존재하죠. 아까 분명히 우리가 기역과 니은을 비교 대조하기로 했어요. 기역과 대조되는 이 니은의 특성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기 있는 연극 배우를 출연시켰다. 자, 반대인 니은은, 상반되는 니은은 어떤 배우 출연시켰겠어? 뭔가 무명의 배우, 유명하지 않은 배우. 인공적이고 화려한 실내 스튜디오와 반대되는 게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자연적이고 단순하고 뭔가 소박한 그런 실외 스튜디오. 이거 아마 자연적이라면 인공적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꾸며 놓은 거죠. 스튜디오를 그렇게 구성해 놓은 거지. 자연적인 건 뭘까? 그리고 실외라는 건 뭘까? 실제 거리에서 그냥 찍는다는 거. 뭐 아마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중시했던 시적 리얼리즘 영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문장에서 뭐 얘기했어? 시적 리얼리즘 영화의 뭐 특징 설명했죠? 여전히 특징 설명할 거야. 시나리오 작가, 무대 감독, 조명 전문가, 작곡 같은 거와 동등한 지위에서 감독이 영화 제작의 일원이자 공동 제작자로서 영화에 참여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던 시적 리얼리즘 영화. 감독의 지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스태프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감독이. 감독이 막 엄청 높은 지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화 제작의 일원 공동 제작자로서. 그래서 1문단은 지금 시적 리얼리즘 영화의 특징,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시적 리얼리즘 영화가 프랑스 영화의 황금기를 구현한 영화 장르였어요. 그렇게 프랑스 영화의 황금기,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로서 여겨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영화의 분위기가 당대 유럽의 우울한 분위기와 맞았기 때문인 거죠. 그죠? 사회는 우울해 죽겠는데, 전쟁 전에 유럽 우울해 죽겠는데 막 신나고 행복한 막 그런 영화 사람들이 볼까? 잘 안 보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볼 수도 있죠. 그냥 영화를 통해서나마 그나마 행복감을 느끼려고. 근데 하지만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시적 리얼리즘 영화 2문단도 역시 1문단에서 소개했던 예로 시작하고 있네? 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 앞에서는 그 시적 리얼리즘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때 전쟁 전 유럽의 우울한 분위기와 맞았기 때문에 전쟁 전이고 이건 지금 뭐야? 전쟁 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 누벨바그 영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니은 나왔고 그럼 니은과 기역과 니은의 관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 누벨바그 영화 운동에 의해서 전쟁 전 어떤 그런 영화에 있어서 앞에서 설명했던 1문단에서 설명했던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저 시적 리얼리즘 영화에 대한 비판이 시작됐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판에 직면하게 됐을까? 누벨바그라고 하는 말의 뜻이 새로운 물결이라는 뜻. 그럼 기존의 사조, 기존의 어떤 유행, 문화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누벨바그 영화를 표방하는 감독들은 시적 리얼리즘 영화들이, 이거 띄어쓰기 오탈자, 문학 작품에 의존하여 전혀 새로움이 없고 지나치게 많은 비용 들이며 앞에서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뭐 유명한 배우 그렇게 캐스팅하고 기존의 영화적 관습에 고착되어 영화의 예술성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자, 그 비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수란 문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문학 작품에 의존한다. 영화, 문학, 물론 문학에 바탕을 둔 영화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누벨바그 영화는 새로운 물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화에 있어서 그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행한 운동이겠죠. 영화에 있어서. 그래서 기존의 어떤 문학 작품에 너무 의존하는 그러한 시적 리얼리즘 영화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영화는 문학과 다르다. 영화만의 무언가가 있어야지
문학, 기존의 문학, 그것들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문학과 영화가 다를 바가 뭐냐? 영화만의 정체성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겠죠. 그래서 문학 작품에 의존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움이 없다라는 거지. 그 문학에 있는 내용을 그냥 영화화 시켰을 뿐일 테니까. 기억?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비용 들인다는 것도 역시 비판점. 기존의 영화적 관습에 고착되어 기존의 영화를 촬영하거나 할 때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뭐 그런 것들, 기존에 이미 많이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누벨바그 영화 운동은 저 시적 리얼리즘 영화에 대해서 새로움이 없다라고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결로서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영화의 예술성을 제한한다. 영화만이 지니고 있는 그 영화만의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비판하는 것이죠. 누벨바그 영화 감독들의 이러한 생각, 그 시적 리얼리즘 영화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영화들을 비판하면서 영화는 이래야 해 하는 것들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겠죠. 이러한 생각은 영화 잡지 카이의 뒤 시네마의 발행인이었던 비평가 앙드레 바쟁이 그의 영화 비평에서 주창했던 바를 추종하는 것이었다. 자, 누벨바그 영화들의 이러한 생각은 누구 따라한 거다? 앙드레 바쟁. 얘가 그의 영화 비평에서 주장했던 바, 외쳤던 바, 그것을 따르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앙드레 바쟁이라고 하는 평론가가 기존의 시적 리얼리즘 영화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에 이 누벨바그 영화 감독들이 동조한 거고 따른다라는 거지. 추종했다는 거죠. 그럼 같은 편이에요. 누벨바그 영화는 1953년 이후 프랑스 정부가 사전 제작 지원금을 제공하여 무명의 젊고 재능 있는 감독들, 보통은 새로운 흐름을 주도를 하는 건 이렇게 좀 영한, 그리고 뭔가 기존에는 뭐 어떤 기득권이 아닌 재능 있는 젊은, 그러니까 뭔가 기존 것에 막 고착되고 그런 사람들, 이제 꼰대들이 보통 그렇게 차지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이제 젊은 재능 있는 감독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감독들이 저예산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이거 참고로 그 PDF 파일을 한글로 변환하면서 변환한 걸 내가 이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교재화 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탈자, 띄어쓰기 오탈자가 좀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저예산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러니까 저예산 영화를 찍어야겠죠, 그쵸? 왜? 너무 비싸다고 비판했으니까, 너무 비용 많이 든다고 비판했으니까, 시적 리얼리즘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저예산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자, 이 무명의 젊고 재능 있는 감독들, 누벨바그 영화 감독들이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던 이유, 프랑스 정부가 제작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얘네들 키워준 거죠. 그래서 더욱 활성화된 거죠. 누벨바그 영화 운동이.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럼 앞에 문장에서 얘기한 게 뭐야? 그러한 누벨바그 영화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어떤 배경, 이런 거 설명해 줬어요. 그쵸? 또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누벨바그 영화가 이제 붐이 일 수 있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야. 필름, 카메라, 녹음기계 등 발달된 영화 제작 기술을 활용하여 야외 촬영, 즉흥 연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20세기 영화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기존의 어떤 고착화된 거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영화 운동이니까 당연히 큰 변혁을 이룰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발달된 영화 제작 기술도 기존에 비해서 발달하게 됨으로써 그 누벨바그 영화 운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더 이상 실내 스튜디오에서만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되면서 그러한 누벨바그 영화 운동이 더욱더 붐을 이룰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20세기라고 하는 시기에 영화사에서, 영화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누벨바그 영화는 동시대의, 같은 시대의 까미, 사르트르 등의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영화 제작에서 감독의 주체성을 중시하였다. 자, 이 누벨바그 영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 일단 누벨바그 영화라고 하는 건 감독의 주체성을 중시한 거야. 감독의 재량, 감독의 주체성, 감독의 어떤 사상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촬영을 하는 것. 감독의 권한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권위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죠?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철학적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카미,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어떤 주장했던 주창했던 그러한 철학적인 이론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얘네들이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밝혀냈는데 그걸 주창을 했는데 그 실존주의 철학이 영향을 준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그 감독의 주체성을 중시하는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쵸? 그래서 기존 영화에서 영화의 공동 제작자에 머물러 있던 감독, 아까 얘기했죠? 이전에 그 영화 뭐였어요? 시적 리얼리즘 영화에서는 감독의 지위가 다른 영화 스태프들과 동등한 지위였지만 그러한 지위를 누리고 있던 공동 제작자에 머물러 있던 감독. 그래서 공동 제작자라고 하는 거 제작적 굉장히 높은 지위 아니야? 그러니까 공동 제작자에 머물러 있다는 표현이 낮았다라는 거죠. 감독의 어떤 주체성, 감독의 어떤 그 재량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한 감독이 자신의 상상력과 잠재력을 영화에 담아낼 수 있게 되면서 영화 제작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누벨바그 영화는 앞선 그런 시적 리얼리즘 영화와 달리 감독이 자신의 역량, 자신의 상상력,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그러한 영화 운동이다. 누벨바그 영화의 감독들은 사건 전개 기법면에서 감독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상상력과 잠재력을 이제 담아낼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 영화 촬영에 있어서 그래서 사건 전개 기법 다 똑같이 기존의 관습대로 뭔가 개성과 상상력과 이런 것들을 발휘하려고 하면 기존에는 옆에 있던 다른 스태프가 뭐라고 하는 거야? 영화 그렇게 찍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자신만의 개성으로서 사건을 전개시킬 수 있고 촬영 기법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각자마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개성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파격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는데 처음과 중간, 끝이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구성 이거 뭐의 예시일까? 사건 전개에 있어서 또는 구성면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정형화된 틀 그런데 갇혀있지 않고 개성을 드러내는 특이한 구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중간 끝 우리 비문학 지문도 처음 중간 끝 이렇게 그렇게 구성되는데 그딴 구성 그러한 틀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지. 파격적인 면모를 보여준 예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극적 동기가 없는 사건 극적으로 뭔가 동기에 따라서 그러한 동기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거나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이제 파격적인 거예요. 완결되지 않는 내러티브 딱 완결시키고 딱 작품이 끝났다 이게 기존의 영화의 이론이었는데 그걸로부터 벗어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완결성이 없는 이러한 구성을 취하는 것. 이것도 역시 각 작가가 그 감독이 그 관객의 상상에 맡길래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틀에서 벗어난 기존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개성을 마음껏 상상력을 마음껏 잠재력을 마음껏 이 누벨바그 영화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예시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뭐라고 나와요? 새로운 기법들을 활용한 거죠. 기존의 시적 리얼리즘 영화 꿈도 못 꿔요. 그죠? 자, 그들은 누구겠어? 누벨바그 영화 감독들이겠죠. 대중들이 선호하는 스타의 기용을 피했고 앞선 그 기억과 역시 차이점이죠.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굉장히 현장감 느껴지게 실생활과 가깝게. 그러니까 그 실내 스튜디오에서 찍으면 아무리 이게 실제 어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현실과 구별되는 공간에서 찍은 거잖아, 인위적으로. 하지만 그냥 길거리에서 찍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그 현장감, 그 사실감 등을 더욱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생생한 그런 이야기를 다뤘다는 거죠. 또한 TV에서 쓰이던 경량 카메라를 사용하여 생생한 장면 구성하였고, TV에서 쓰이던 경량 카메라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생생한 장면을 구성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스튜디오를 떠나 파리의 거리나 근교를 주된 촬영 장소로 삼은 앞서 말했던 그런 인위적이고 인공적이고 화려한 실내 스튜디오에 갇혀있지 않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느낌이라는 게 와요.
기존의 시적 리얼리즘 영화와 지금 누벨바그 영화의 느낌상 구별되는 거 알겠어? 꼰 그죠? 새로운 참신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선지를 봤을 때 그 선지의 방향, 지금 사실 이거 구조가 그냥 이거예요. 상반되는 두 가지. 해당 표현이, 해당 선지가 어디에 어울리는 표현이냐 이거 잘 구분하면 사실 이런 글은 되게 쉽게 모평에서는 풀리는 문제들이 주로 이제 구성이 되죠. 하지만 내신은 다르죠? 모평은 전반적인 글의 내용과 구조 이걸 통해서 선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지만 내신은 진짜 꼼꼼히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촬영 장소도 역시 기존의 그 시적 리얼리즘 영화와는 다른 그런 정형화된 틀, 어떤 갇혀있는 그런 것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편집도 역시 다르겠죠, 당연히. 기존 것과. 시간적 순서를 왜곡한 편집. 그러니까 기존 것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순행적 구성. 이렇게만 표현을 했지만, 이제는 시간적 순서도 그냥 왜곡해서 뭔가 참신한 시도를 계속해서 하는 그런 편집. 급격한 장면 전환, 서사의 연속성 깨뜨리거나 앞에 서사, 뒤에 서사, 그 이후의 서사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전개 꺼져 그딴 거 꼰이야. 그죠? 참신한 거 계속 사건의 서사의 연속성 이런 거 깨뜨리는 거 이런 장면을 비약시키는 점프 컷 이런 것들 갑자기 툭 뭔가 차근차근 가는 게 아니라 툭 관객들이 약간 순간 혼란스럽다가도 그것 자체가 재미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다큐멘터리와 픽션을 섞는 다큐멘터리는 리얼인 거고요. 픽션은 허구인 건데 그 둘을 교묘하게 섞은 뭐 그런 것들. 그 유세윤이 하는 그 유튜브 알아요? 아 몰라요. 오케이. 그런 실험적인 편집 방식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누벨바그 영화라고 하는 건 그 참신함, 새로움, 실험적인 뭐 이런 것들로서 영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운동을 말한다. 누벨바그 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 감독 나오겠네요. 문제에서도 한 두 번 정도 나왔던 장르크 고다르. 그는 영화는 삶 그 자체이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 누군가에게 의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의 말을 무슨 인용했어요? 직접 인용했죠. 누군가의 말을 또는 글을 직접 인용한다는 건 그의 견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영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의 가치관과 관점, 견해, 그만의 관점이니까 개성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영화는 뭐 해야 돼? 영화라고 하는 건 삶 그 자체. 삶과 동떨어지거나 뭔가 삶과 분리되거나 뭔가 영화는 영화고 삶은 삶이고 인생은 인생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런 게 아니라 삶 그 자체.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사라져요? 짜여진 계획에 따라서 사라져요? 아니에요. 언제 갑자기 어떤 일이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영화가 그 삶 그 자체라면 그럼 영화도 어떤 짜여진 각본에 따라 그러한 구조에 따라 뻔한 구조에 따라 그렇게 일어나는 거다? 아니다. 그렇게 찍는 건 진정한 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의 관점이 나타나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것이야.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될 수 있는 것?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사라지면서 그 순간순간 상황을 직면하는 그러한 것이야. 라고 함으로써 그의 영화에 대한 그의 개성, 그의 가치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누벨바그 운동, 앞에서 얘기했던 그 참신한 새로움 이런 것들 그걸 주도했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앞에서 계속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런 다양한 실험적인 촬영 기법이라든지 어떤 편집 기법 이런 것들을 사용했던 누벨바그 운동과 결이 맞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강조하면서 영화의 주제 및 형식에 대한 실험적이고 그런 도전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기존의 어떤 관습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준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는 미치광이 피에로라는 영화, 이거부터 제목부터도 뭔가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참신하고 뭔가 실험적이고 그럴 것 같아. 대표적인 그의 영화를 구체적인 예시로 들겠죠. 그리고 그의 그런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보여주겠죠. 이 영화의 내용이라든지 이 영화에 사용된 촬영 기법이라든지 사용된 편집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영화를 만들면서 빠른 편집과 점프컷, 아까 점프컷이라고 하는 건 그 구체적인 그 실험적인 어떤 촬영 기법, 편집 기법으로서 나왔어요. 그렇죠? 비약시키는. 그렇죠? 그리고 빠른 편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빠른 편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우리의 현실 또는 실제 삶 또는 뭔가 개연성이라고 하는 거 봤을 때 그냥 사건의 인과에 따라서 정해진 어떤 순서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것들이 다 시적 리얼리즘 영화에서 기존의 관습대로 그런 서사 전개에 있어서 그렇게 전개 나갔던 건데 그걸 다 빼버릴 건 다 빼버리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실험적인 기법이라고 얘네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주 사용했고, 시적 리얼리즘 영화가 보여주는 인과적이고 매끈한 편집 그런 것들 싫어. 지양했다. 그렇죠? 지양이 사양하다라고 생각해서 거부하는 거고, 지향이 그걸 향한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적 리얼리즘 영화의 특징, 인과적. 어떠한 사건은, 어떠한 결과는 반드시 그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있다. 근데 우리 실제 삶이 그러냐고. 반드시 인과적으로 모든 일이 발생한다? 진행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일이 튀어나올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인과적인 건 분명히 이 시적 리얼리즘 영화의 특징, 매끈하게 그 사건이 연결이라고 하는 게 매끈한 건 역시 그 어떤 순리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서사적 전개의 매끄러운 어떤 그런 전개라고 하는 것은 역시 시적 리얼리즘 영화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싫어. 그냥 막 그 영화의 장면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사건 전개도 역시 그 영화를 시청하는 어떤 청중으로 하여금 뭐 혼란스럽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다양하고 실험적인 그런 기법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보면서 다큐멘터리랑 픽션을 막 섞었으니까 저게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서 재미 요소와 영화의 어떤 특징, 영화의 참신한 문학과는 다른 영화만의 어떤 그런 특징,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립하려고 했던 영화 운동이 누벨바그 영화 운동이라는 거죠. 현장 촬영, 다큐멘터리 제작 스타일을 중시. 현장에서 어떤 스튜디오에 갇혀 있는 거 싫어. 다큐멘터리 제작 스타일, 실제처럼, 현실처럼. 현장에 생생한 사운드의 채취와 자연광을 선호하는 등. 그러니까 생생한 사운드, 다른 소리 안 들리게 오로지 배우들의 목소리라든지 그 영화에서 편집을 통해서 입히는 그런 소리들이 아니라 실제 그냥 촬영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공사하고 있어. 그럼 그것도 그냥 쓰는 거예요. 기존의 기법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아, 이거 영화 전개에 방해되는 소리니까 이거 뮤트시켜, 없애버려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리얼감, 그렇죠? 그리고 자연광, 역시 막 조명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아 됐어 지금 해도 항상 뜨는데, 또는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그냥 찍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삶 그 자체를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거지,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영화. 그래서 새로운 시청각적 스타일을 보여주었던 거죠. 또한 배우들에게 자유로운 연기를 주문하면 딱 내가 만든 대본대로 해, 정해진 형식대로 해, 정해진 틀대로 해, 아니겠죠? 이거는 꼰이나 하는 거니까, 그죠? 프리스타일로 일단 대본엔 뭐만 나와 있어? 그냥 이 상황에서 그 배우가 느끼는 대로 그냥 즉흥 연기 막 이렇게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문하면서 배우들이 대본에 없거나 대본과 다른 장면을 촬영 현장에서 즉석으로 연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선호한 굉장히 실험적인, 기본적으로 누벨바그 운동은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던, 그럼 다 지금 누벨바그 운동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법들과 촬영 기법들과 편집 기법들과 그 배우들의 연기들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틀에서 벗어나 자유, 참신, 파격적 뭐 이런 범위로서 설명이 가능하죠. 고달의 그러한 실험적 영화 기법, 앞에서 4문단에서 얘기했던 실험적 영화 기법은 관객들을 영화 감상의 능동적 주체로 이끌기 위한 그러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니네들이 해석해봐 라는 거죠. 기존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다 설명해주고 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라는 거지, 기존의 영화는. 하지만 이러한 실험적 영화 기법, 도대체 왜 저렇게 촬영했을까? 저걸 통해서 우리한테 뭘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관객들을 능동적 주체로 만든다는 거지.
기존에는 그냥 보여주기만 했다는 거예요. 기존의 시적 리얼리즘 영화는. 하지만 이제는 관객들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 능동적인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존의 영화에서 관객들은 잘 편집되고 완결성 있는 영화를 보면서 더 이상 해석의 여지, 상상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공고하게 딱 이거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영화는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잘 편집되고 깔끔하게 완결성 있는 그러한 영화를 보면서 현실을 대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감독의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을 주입받았다. 왜? 더 이상 관객들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인식하거나 생각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으니까. 그냥 딱 완결품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누벨바그 운동은 재료를 던져준 거예요. 이걸 누가 조립해라? 관객들이 능동적으로 조립해라. 생각해라. 완결성 있고 잘 편집된 걸 전달하는 그 시적 리얼리즘이 오히려 관객들에게 특정한 이데올로기, 사상, 가치관을 주입시킬 수 있다는 거지. 이거야 라고 했으니까. 근데 누벨바그 운동은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주입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다르는 실험적 기법을 통해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관객이 작품 이해에 불편을 느끼게 만들어. 잘 편집되고 완결성 있으면 아 그거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건 어렵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계속 해석해야 되니까. 노력이 필요하니까. 해석이 노력이 필요하니까. 주체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지적 능력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영화를 감상하도록. 그럼 여기서 자신은 누구예요? 관객이 되는 것이죠. 관객의 지적 능력, 관객의 상상력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 불친절한 영화를 감상하고 해석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함으로써 했고 영화의 내용과 기법에 담겨있는 감독의 의도, 영화의 예술성을 한번 관객이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헤아려 보도록 그렇게 의도한 거라는 거죠. 이러한 누벨바그 영화 운동은 영화 제작의 새로운 방향성과 제작 기법의 다양화를 이끌어내면서 굉장히 실험적인 거 계속 사용했으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영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은 범주의 표현이 나오겠죠. 미국과 유럽에서 오늘날 영화를 감상하고 비평하는 주요한 영화 이론으로 자리 잡은 작가주의 영화가 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자, 이 A라고 하는 거, 작가주의 영화라고 하는 새로운 영화예요. 누벨바그 영화, 시적 리얼리즘 영화, 작가주의 영화. 다 그 영화에 있어서 같은 영화지만 뭔가 표현하는 것과 촬영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 영화들이겠지. 근데 이 작가주의 영화는 분명히 누벨바그 영화와 다른 영화 장르, 영화 경향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뭐에 영향받았다? 누벨바그 영화에 영향받았다. 기본적으로 그럼 이 작가주의 영화는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어떤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겠죠. 얘와 가까운 애는 앞에서 나왔던 시적 리얼리즘이에요? 누벨바그예요? 누벨바그의 특징을 상당수 갖고 있겠죠. 그렇죠? 얘네가 지니고 있는 그 특징들은 거의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또는 그거에 대해서 싫어할 거예요. 자, 이를 통해 이렇게 작가주의 영화 같은 새로운 영화 장르가 등장할 수 있게 된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누벨바그 영화 운동은 세계 영화사에서 고전 영화를 현대 영화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전 영화에서 현대 영화로 이제 넘어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와 큰 사건,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낸 가장 주요한 영화사에 있어서, 영화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다라는 거예요? 누벨바그 영화 운동. 오케이요? 오케이? 본문 내용 설명해봤어요. 본문 내용 설명한 거에 기반해서 한번 본인이 한번 이해해보고 문제 한번 해결해보세요.